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주말 사이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심장이 철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요일 저녁부터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었죠. 정확하게 이 얘기가 또 맞아떨어지면서 어젯밤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확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봐야겠죠. 오늘의 코인 통해서 앞으로의 힌트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사이좋게 모두 0.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시장을 짓눌렀던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은행의 주가 급락이 모두 완화된 영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을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요.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이슈는 조금은 누그러진 가운데 이제 M7 기업들의 실적이 차례차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앞으로의 향후 추이에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부터 그 안에서 나온 분석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에 또 한 차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대규모 청산 빔이 나왔었던 그 이전의 금요일의 저점보다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3천 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났던 영향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놓고 보면 10만 6천에서 10만 8천 달러 사이에 청산 포지션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지선이 10만 6천 그리고 저항선이 10만 8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젯밤부터 위로 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저항선으로 여겨졌었던 10만 8천 달러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1만 2천에서 11만 4천까지 단기 반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기존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잠깐의 돌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돌파 이후에 이 위에 안착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기대감을 가져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분석이 한 가지 더 전해졌습니다. 금 대비의 비트코인 비율이 저점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금 가격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금의 가격은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와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4%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 비트코인인데 이런 명색이 무색하게 조금은 안전자산의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전해지죠. 그런데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이제 이 비트코인 골드 비율에서 드물게 바닥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요. 주요 반등 구간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금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금과 함께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바통을 이어받아서 후발주자로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은 조금 심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대감이 막연할지 아니면 근거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대다수의 코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4%가량 상승하면서 아까는 10만 8천 달러 위로 올라왔었는데 살짝은 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착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었죠. 그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0.8% 정도 상승
향하면서 4,000달러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BNB 코인도 0.2% 정도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XRP도 소폭의 상승세 마찬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넘게 거기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솔라나는 아직인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밈코인 단에서는 다시 한번 회복세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게 상승으로의 전환 시그널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인지는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그널 드린 스마트 매매 전략의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10월 중순 이후 어떤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11월 반등 가능성까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옥토버 랠리를 기대했었는데 벌써 10월이 지금 20일이나 됐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뒤늦게나마 상승 랠리를 펼쳐볼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봄직한지 전문가님과 같이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또 주말 사이에 또 크게 내려갔다가 약간의 반등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어떤 지점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먼저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번 주 금요일 103K가 위험했죠. 103K를 다행히 지켜주면서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제 주말과 어제 반등은 거래량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이며 오. 하락 추세 리테스트를 보인 상태입니다. 네. 예, 밤사이 추가 상승을 통해 상당 레인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주말 동안 행보 후에 계단식 상승이 있던 것처럼 주로 큰 변동성 없이 레인지를 재차 만들어 간다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레인지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지금 매크로적으로 악재 요소들이 계속 있다 보니 지금 제일 중요한 차트상으로는 109.6K 저항 구간을 돌파가 나와야 예, 조금 더 우리가 추세를 어느 정도 하방의 압력을 좀 줄여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9.6K를 조금은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오프닝에서도 같이 짚어봤지만 지금은 108K부터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거기에서도 살짝 밀리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또 오프닝에서 이슈로도 다뤄봤다시피 앞으로 조금 우리가 기대를 가져봐도 된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스프링 압력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 지금 현재 요 슬라이드를 보시더라도 10월 20일 이전까지는 압축되는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10만 3천 구간까지 위협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네. 지금은 10만 1천과 10만 7천 사이에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안 솔라나와 BNB 등 알트코인들도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이 원인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미중 갈등의 심화와 그리고 ETF 승인 지연, 즉 무엇보다 셧다운, 미국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ETF 승인도 계속적으로 연기가 될 것이고 맞아요. 지표도 연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거 거기에 대한
위험 구간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스프링 모양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응축이 됐다가 그럼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RSI를 보더라도 35에 40, MFI도 30대 초반 감매도 신호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거래소 간 스텔블 코인 예시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 자금도 유입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과거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좀 저점이다라고 판단되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11월 이후로 조금 이제 압축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11월 달에 일단 제일 먼저 미국 셔트다운이 이제 어느 정도 셔트다운이 이제 종료가 돼야 종료가 되겠죠.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906K를 네. 돌파를 나오면서 최소한 11.4K까지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여부를 봐야 우리가 좀 더 알트 쪽으로도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승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은 10월까지는 상승이 묘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업토버는 이번에는 조금 빗나가려나 보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10월이 지나고 11월부터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같이 살펴봤던 스프링 그림처럼 지금은 굉장히 압축을 하고 있는 상태다. 더 위로 튀어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같이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인 시장을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실까요? 네, 단계적으로는 하락 또는 조정의 흐름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에서 판단하고 조금 있습니다. 더 내려갈 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신규 유동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예, 또 중기적으로 상승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시장 내부의 긍정적인 구조도 일단 변화가 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무조건 하락이기보다는 조정 후 재정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조금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지금 지금 휘청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상승 도료 확정짓기도 이런 상태예요. 예, 여기서는 무조건 스트레스와 공포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큰 부를 쟁취했던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공포군에서 조금 더 기회를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쵸. 이걸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요. 우리가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럴 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공포감을 이겨내는 게 또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10월까지는 일단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대응이 조금 더 용이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는 24시간 동안 전략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까지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방송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큰 틀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들 펼쳐보면 좋을까요? 이 대응 전략이란 건 따로 크게 우리가 준비할 건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누구나 보듯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의 방어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도약 준비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좀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어 자산을 조금 비중을 늘리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항상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사실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금 비중 쥐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투입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현금 비중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네. 어차피 투자 시장은 산의 곡선을 그리듯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락 구간에서 매수, 상승 구간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비중, 해칭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뭐 저점이다 판단을 미리 선뜻 판단하기보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현금을 다시 투입을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꼭 줄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 심리가 사실 이 발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이 네. 저점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하신 거면 지금은 추가 매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이란 건 우리가 확신하기보다는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예, 지금은 현금 투입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쥐고 계시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신호가 포착이 된다면 네. 그때 잡아가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예, 조급함 버리시고 천천히 시장 전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자.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실천을 하려고 보면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지금이 저점일까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투입을 했다가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전문가님의 눈을 통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정보방에 문이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는 방송 끝날 때 바로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이렇게 얘기는 해봤지만 나는 그 정확한 라인들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가격적인 라인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걸 돌파하면 좀 들어가도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포트폴리오 지금 제 포트폴리오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그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보고 있는 구간 이제 110.3K를 돌파를 못했을 때는 저는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 지금과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 확대를 늘리고 추세 전환 대비에 대한 준비 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는 이제 저점 구간은 102에서 103K. 오. 예,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저가 분할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밀렸었던 구간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 밑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실까요? 103K 맞죠? 만약에 지지가 붕괴가 된다면 네. 우리는 97에서 98K까지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거기까지 열려 있을 가능성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미약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미약하다, 크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요. 항상 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시장에는 없습니다. 오. 여기서 바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바로 100K 상징적인 구간을 깰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의 시장을 본다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 구간과 심리적 저항 구간을 그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터지고 나서 준비해서는 우리가 10월 10일 날 사태에서도 겪었듯이 맞아요. 대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측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문가님이 그래도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 전략들을 꼼꼼하게 세워주셨죠. 이 표가 나가는 부분을 사진으로 잘 찍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들 단기적으로는 세워볼 수 있을 테니까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현금은 꼭 확보해둬야 된다는 것까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나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그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전문가님은 시장 안에서 어디에 눈을 두고 있으신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항상 히든코인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히든코인 플라즈마가 방송 이후에 20%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제
제가 브리핑 드린 대로 네. 거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840원까지 약 28% 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와. 예,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 800원대에서 매도를 하셨더라도 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창출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욕심을 네. 버려야 된다라는 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쭉 밀리는 모습까지 네, 나타났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매수,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섣불리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을 좀 더 천천히 관망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히든코인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이제 정준명 전문가 10월 20일 히든코인은 멘틀이라는 코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멘틀 코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최근 핫했던 코인이고요. 지금 바이비트 코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밀고 있는 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살펴본다면 예, 최근 하락 과정에서 직전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세를 흡수 발생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상승 시 발생한 가격 불균형 구간이 조정 중 해소되고 있는 상태이면요. 현재는 상승 전환 가능한 구조 형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멘트는 그래도 회복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 단 반등 후 눌림 조정 시 현 지지 구간 2,500에서 2,700원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세 전개에는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승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걸까요?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지지 구간을 지지하면서요.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우리가 피보나치로 보셨을 때도 여기 현재 3,000원대까지 네.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말 중에도 이제 이제 상승 코인을 봤을 때 회복세가 아주 빠르게 나오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조금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건 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코인을 찾아볼 때도 지금 시장이 눌렸다가 약간의 반등이 나올 때 회복력이 빠르고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코인을 주로 좀 찾아봐야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멘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은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저는 3,200원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히든코인 멘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거를 길게 끌고 가자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요즘 시장 안에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밀리는 시장 안에서 멘틀은 회복세를 또 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상승 탄력들 여러분이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전문가님의 정확한 타점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나보니 히든코인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들까지 정보방 안에서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 항상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전문가님이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살펴봐 주실 예정이니까요. 정보방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시장이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의 코인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